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버섯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섯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버섯은 식물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버섯을 식물로 취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휘테커는 생물의 우개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중에 식물계는 종자식물과 양치류, 선태류를 포함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하죠. 동물계는 원생생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곰팡이와 효모로 구성된 균계가 있고요. 이들 역시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다음에는 단세포 생물인 원생생물계가 있고요. 원핵 생물인 모네라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버섯은 곰팡이 효모와 더불어 균계에 속합니다. 버섯은 균류 중에서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큰 자실체를 형성하는 모든 균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담자균과 잔항균이 있습니다. 담자균은 이와 같이 담자포지를 4개 형성하는 균입니다. 잔항균은 잔항 속에 잔항포지를 8개 형성하는 균입니다. 자실체는 이 포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균류는 자실체를 형성하는 진화가 잘 된 생물이라 해요. 고등균류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잔항에서 8개 포자를 만드는 잔항균류가 대부분이고요. 버섯은 담자기에 4개 포자를 형성하는 담자균류와 이 잔항균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섯의 조상은 무엇일까요? 버섯은 예전에는 식물로 취급되었으나 현재는 제3의 생물인 균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버섯의 기원설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류기원설과 또 하나는 원생동물 기원설입니다. 조류기원설은 버섯이 조류에서 엽록소가 태어되어 생겼다는 설인데요. 포자를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생동물 기원설은 버섯은 아메바, 집신벌레 등 원생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설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포역 성분은 키틴이고 식물은 셀룰로즈입니다. 버섯의 세포는 키틴으로 이 점에서는 동물에 가깝습니다. 그럼 버섯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버섯은 생태계의 환원자입니다. 버섯은 죽은 동식물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고 생물을 무기밀로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균류, 버섯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동식물의 사체로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식물과의 공생과 식물의 상호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에 외생균균을 형성해서 공생하며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식물의 번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연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이 표에서와 같이 환원자입니다. 생산자, 식물과 소비자인 동물을 분해해서 자연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버섯의 몸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이라는 것은 이 자실체입니다. 식물의 꽃에 해당되고 식물의 씨에 해당되는 포자를 형성합니다. 일종의 번식기관이죠. 실제로 땅속 나무 속 잎에는
균사체라는 기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섯의 생명을 담당합니다. 식물의 뿌리나 줄기, 잎에 해당하는 것이죠. 버섯은 뮤균일 때는 이렇게 외피막이 있고 주름을 감싸고 있는 내피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균이 되면은 이와 같이 갓과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갓에는 외피막이 파편성으로 존재하거나 막질의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방사상선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에는 내피막이 이 턱받이 형태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 기부에는 이와 같이 외피막이 파편상으로 붙어 있거나 대주머니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뿌리같이 보이는 이러한 균사체가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버섯의 일생은 어떻게 될까요? 버섯은 자실체에서 포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담자균에서는 4개의 포자를, 잔항균에서는 8개의 포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포자는 적당한 환경이 된 발화에서 일액균사가 됩니다. 일액균사는 별도의 일액균사가 합쳐져서 이액균사를 이룹니다. 이액균사라는 것은 세포 하나 안에 2개의 핵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액균사는 점차 신장하여 이와 같이 균사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균사체가 밀집한 곳에 원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원기는 적당한 조건이 되면 자실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섯의 일생입니다. 자실체와 균사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입니다. 곧 식물의 꽃이나 열매에 해당하죠. 균사는 땅속에나 목재에 있는 버섯의 본체로서 식물의 잎, 줄기, 뿌리에 해당합니다. 가는 실 모양으로 땅속에서 수목의 뿌리와 균균균을 만들어서 수목으로부터 양분을 받기도 하고 수목에 물이나 무기질을 공급하는 공생관계를 이루기도 하고요. 목재나 낙엽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기도 하면서 증식합니다. 균사속이라는 것은 균사가 끈과 같은 모양으로 뿌리같이 증식하는데 이 뿌리 같은 것을 균사속 또는 근상균사속이라고 합니다. 균핵이라는 것은 균사체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상당히 딱딱한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는 숙취 조직의 일부나 토양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균사속은 여기 뿌리같이 달려 있습니다. 복령 같은 것이 균핵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자는 식물의 씨에 해당합니다. 포자의 모양으로는 타원형이 많고요. 방추형이나 원주형, 소세지형 등 아주 다양합니다. 포자의 수는 잔나비버섯은 546개, 주름버섯은 160개, 먹물버섯은 5.2개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버섯으로 발생할 확률은 수십억 분의 1 정도라고 하니 버섯에 선택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포자를 산포하는 방법으로는 바람으로는 일반 버섯들, 댕괄 버섯들이 있고요. 물비를 이용한 것은 습지 등불버섯, 말벌버섯류, 차찬버섯류 등이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땅속에 있는 버섯들이 많은데 트루페라든지 알버섯이 있습니다. 곤충을 이용하는 세발버섯, 망태버섯류, 말뚝버섯류가 있고요. 표고의 포자는 바람에 의해서 이와 같이 비산되고요. 댕괄버섯의 포자는 바람과 빗물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먹물버섯은 자체 용해돼서 이 떨어진 용해액이 식물에 부착함으로 그것을 먹게 되는 가축에 의해 멀리 퍼지게 됩니다. 공버섯은 탄성에 의해서 발산하게 되고요. 연지버섯 등은 바람과 빗물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자극에 의해서 포자가 날리게 됩니다. 주름차참버섯은 빗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 포자개가 탈출하게 되고요. 세발버섯은 악취를 풍기게 돼서 파리 등 곤충 등에 달라붙어
몸에 붙은 포자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버섯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식용버섯과 못 먹는 버섯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3천여 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만여 종 이상이 등록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만여 종의 버섯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자균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자의 생식포가 4개고요. 잔황균은 포자의 생식포가 8개가 형성이 됩니다. 버섯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버섯은 부생균, 기생균, 균근균, 식충균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부생균은 죽은 동식물을 영양으로 해서 생활하는 버섯들인데 대부분의 버섯들이 이에 속합니다. 낙엽버섯이나 구멍장이 버섯과 여기 있는 버섯처럼 앵두낙엽버섯이나 큰 낙엽버섯, 자주색 줄낙엽버섯, 소여버섯, 붉은 덕다리버섯, 말굽버섯이 이에 해당합니다. 규생균은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하여 영양을 흡수하는 버섯들입니다. 동충하초나 백강균이나 먼지헛그물버섯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충하초, 애벌레 동충하초, 가는유충 동충하초, 개미긴다로 동충하초, 백강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균은 식물의 뿌리와 균성을 결합하여 균균을 형성하는 버섯을 이야기하는데요. 균류는 대부분 식물과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이나 능이, 광대버섯류, 그물버섯류, 무당버섯류들이 균근균입니다. 균근 공생하는 대표적인 식물로서는 소나무과 참나무과 너도밤나무과 자작나무과, 버드나무과 등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식물들은 전부 균근 공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학설이 있는데요. 숲에 있는 나무들이 공생균류에 물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학설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을 하고 서로를 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학설입니다. 송이는 소나무와 공생을 하죠. 광대버섯은 자작나무와 공생을 하고요. 낙엽송과 공생하는 큰 비단 그물버섯이 있고요. 잣나무류와 공생하는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공생하는 비단 그물버섯, 녹슬은 비단 그물버섯도 있습니다. 참나무류 등 화렵수와 공생하는 버섯으로는 땅치 망가다버섯, 능이, 그물버섯 아제비, 흰가시 광대버섯, 기아버섯, 달걀버섯 등 많이 있습니다. 식충버섯은 식충식물과 마찬가지로 선충이나 세균류를 녹여서 단백질 등 질소를 흡수하는 버섯인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꼬막버섯, 느타리버섯이 있고요. 갓 표면에 나는 미세한 강모로 선충이나 세균류를 녹여서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버섯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